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벌어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직장에 숨어있던 어마어마한 비리와 그에 맞선 한 직원의 놀라운 역전극이에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적인 반전들이 연달아 일어나거든요. 주인공은 31살의 미나 씨인데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회사였지만 미나 씨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미나 씨가 입사한 건 3년 전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장님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부장님들도 친근하게 대해줘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 격리팀 이 부장님은 미나 씨를 정말 예뻐해 주면서 일도 꼼꼼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회사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사장님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기 시작하더니 회사에 거의 얼굴을 안 비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장님이 사실상 회사 운영을 도맡아서 하게 됐는데 권한이 커지면서 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없으니까 책임감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장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회사 돈 관리에 대해서 미나 씨한테 이상한 지시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에 돈을 송금하라고 한다든지 영수증이 없는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라고 시킨다든지 하는 일들이었어요. 미나 씨는 처음에 실수인 줄 알고 부장님께 확인해 봤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미나 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격리 업무를 3년 동안 해오면서 이런 식의 장부 조작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혹시 부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불안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여름쯤 되니까 거의 매주 이상한 지시가 내려오더라고요. 미나 씨는 정말 고민이 많았지만 부장님이 워낙 무서워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가을에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미나 씨가 우연히 부장님 컴퓨터를 보게 됐는데 이상한 폴더가 하나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클릭해봤더니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계좌 내역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부장님이 회사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들이었어요. 금액을 계산해봤더니 무려 2억 원이 넘더라고요. 미나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부장님이 정말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폴더에 다른 직원들 이름으로 된 파일들도 있다는 거였어요. 클릭해보니까 각 직원들의 약점이나 비밀들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회사에서 몰래 부업을 하고 있는지, 누가 거래처와 뒷거래를 하는지 같은 내용들이요. 미나 씨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부장님이 단순히 횡령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비밀까지 캐서 약점으로 삼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제서야 왜 다른 직원들이 부장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미나 씨는 급하게 그 내용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부장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미나 씨는 정말 식은땀이 났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부장님이 뭘 하고 있었냐고 물어봐서 미나 씨는 그냥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부장님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미나 씨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미나 씨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사장님께 알려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정말 고민됐어요. 신고를 하면 부장님의 보복이 두렵기도 했고 회사가 망하면 자신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팀에서 일하던 선배 언니가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 언니는 정말 성실하고 능력도 뛰어난 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나 씨가 그 언니한테 이유를 물어봤더니 언니가 정말 힘들어하면서 부장님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말할 수 없지만 부장님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때 미나 씨는 부장님 컴퓨터에서 봤던 파일들이 생각났어요. 부장님이 직원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선배 언니도 아마 그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것 같았어요. 미나 씨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더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미나 씨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부장님이 시킨 대로 이상한 거래들을 기록해 왔는데 그것들을 정리해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더 조사해 보니 부장님의 횡령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미나 씨가 처음 봤던 2억 원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실제로는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거의 회사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미나 씨는 이런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요. 부장님이 없을 때마다 컴퓨터를 확인해서 관련 파일들을 복사하고 이상한 거래 내역들도 모두 정리했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직원들을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던 중에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부장님이 횡령한 돈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를 몰래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배임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거니까요. 미나 씨는 이제 확신을 갖고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미나 씨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부장님이 워낙 교활한 사람이라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미나 씨는 퇴사한 선배 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언니도 부장님의 비리에 대해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과연 언니는 미나 씨가 말하자마자 맞다면서 자신도 그런 일들을 봐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말하기로는 부장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까지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그때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언니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서 결국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미나 씨와 언니는 함께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둘이 함께하면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언니도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고 동시에 검찰에 횡령 고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노동부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신고하기로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께 알리는 거였어요. 사장님이 해외에 계셔서 부장님의 비리를 전혀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미나 씨는 사장님께 이메일로 모든 증거들을 보내드렸어요. 드디어 신고 당일이 됐어요. 미나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평소와 똑같이 일을 하는 척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오전 10시에 모든 신고를 동시에 접수했죠. 신고를 하고 나서 미나 씨는 정말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해외에 있던 사장님도 급하게 귀국하셨어요. 부장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사장님의 고함 소리에 패닉이 온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은 미나 씨도 사람인지라 나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미나 씨도 욕심이 났대요. 차라리 부장을 협박해서 돈을 나눠달라고 할까, 그게 아니라면 부장을 꼬셔보기라도 할까, 수도 없이 나쁜 생각이 떠올랐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니 차마 못하겠다고 결론 지었죠. 부장님의 횡령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회사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몇 달만 더 지났다면 자금난으로 도산할 뻔했다고 해요. 미나 씨가 용기를 내서 신고한 덕분에 회사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수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부장님이 거래처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도 있었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비용을 부풀린 것도 있었어요. 정말 상습적이고 체계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황당했던 건 부장님이 회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유흥비까지 결제했다는 거였어요. 골프비, 술값, 심지어 가족 여행비까지 모두 회사 돈으로 처리했더라고요. 부장님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횡령, 배임, 탈세 등 여러 죄목으로 3년형을 받았죠. 그리고 횡령한 돈도 모두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미나 씨는 회사에서 정말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사장님이 미나 씨를 경리팀 팀장으로 승진시켜 주셨고 특별 포상금도 주셨어요. 가장 좋았던 건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부장님이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밝은 분위기가 됐어요. 직원들도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일하게 됐죠. 퇴사했던 선배 언니도 다시 복직했어요. 사장님이 직접 부탁하셔서 돌아오게 된 건데 언니도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는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면서요. 회사 운영도 완전히 투명해졌어요.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도 받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미나 씨는 지금 팀장으로서 정말 보람차게 일하고 있어요. 후배 직원들한테는 절대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보고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회사 매출도 정말 좋아졌어요. 부장님이 빼돌렸던 돈이 회사로 돌아오면서 자금 사정이 좋아졌고 회식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게 됐죠. 미나 씨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후배 직원들이 자신을 롤모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보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선배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부장님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미나 씨 회사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어요.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정과 기록 때문에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미나 씨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회사 발전을 위한 제안들도 적극 받아들이세요. 정말 꿈에 그리던 직장이 된 거죠. 가족들도 미나 씨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처음에는 괜한 일에 끼어들어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정말 잘한 일이라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미나 씨가 말하기를 그때 신고하기로 결심했을 때 정말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고 해요. 더 이상 부당한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다면서요. 무엇보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해요. 미나 씨처럼 작은 용기에서 시작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